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128회 2020년 7월 2일 토요일날 실행된 128회 산림기술사 시험의 문제 중에서 3교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3교시는 이제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선택해서 작성하는 것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간선임도, 지선임도의 시설 기준에서 성토, 구조물 설치, 소단 설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번 사방댐에 작용하는 수압 또는 토압을 댐 뒷면의 태세와 담수 상태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그 구분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번 산림평가와 관계있는 임업경영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번 2022년 10월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임업직불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번 산불 후 숲의 복원에서 인공복원과 자연복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6번 도시숲 및 생활숲에 대한 인증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6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선택하셨는가요? 자, 이제 한번 과목을 분리해 볼까요? 1번 같은 경우에 간선임도, 지선임도 이것은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기준이죠. 설치 기준. 거기에서 이제 성토, 구조물 설치, 소단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것은 이제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장수를 이제 3교시는 논술이니까 장수 채우려면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써 붙여주면 채점관들이 더 높은 점수를 주겠죠. 이거 간선임도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에서 콕 찍어서 성토, 구조물 설치, 소단 설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산림 토목 사업을 하면서 임도 성토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구조물을 갖다가 설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소단 설치 이렇게 하는 거야. 막연하게 현장감 있게 그림을 그리고 써주는 것보다도 산림관리 기반시설에 나와 있는 그런 팩트를, 사실을 써줘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는 산림관리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이니까 이건 법률이죠. 두 번째는 사방댐에 작용하는 수압, 토압. 이건 사방공학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목을 사방공학. 수리수문학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산림 관련 대학에서는 수리수문학을 별도로 배우는 과목을 배우는 대학이 별로 없고요. 이것은 이제 사방공학으로 봐야 되죠. 우리 산림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처음 이제 문장을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사방공학에 보면 다 나오는 것이죠. 제가 문제를 답안을 만들었고 나중에 다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평가와 관계있는 임업경영 요소. 이건 임업경영학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임업직불금 제도. 이건 법률입니다. 임업 산림공익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예요. 법이죠, 이거는. 5번은 산불 후 인공복원, 자연복원, 산림보호학으로 봐야 되죠, 이것은. 6번 도시숲 및 생활숲. 이건 법률입니다. 도시숲 및 생활숲. 요거도 도시숲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줄여서 부르죠. 구기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럼 우리가 대화할 때 구기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뭐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구기림법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듯이, 정원 및 수목원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면 우리가 정원법 이렇게 줄여 얘기하듯이, 도시숲 및 생활숲에 관한 이 법률은 우리가 도시숲법 이렇게 줄여서 한간에서는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별첨에 도시숲 및 생활숲에 대한 인증 기준이 별도로 첨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 어떻게 되고 2 어떻게 되고 3 이거 써야 되죠. 이번에도 법률을 갖다 공부하신 분들은 선택을 갖다가 몇 개 할 수 있죠. 근데 역시 3교시도 역시
과목을 다양하게 출제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고르시는데 모르죠. 이제 이런 것은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공부를 차분히 하시는 분들이 유리하죠. 1번도 공부를 차분히 하면 되고 2번도 그렇고요. 3번도 그렇습니다. 6번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4번, 5번만 이제 탄력성이 있는 것이고 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고 현장감이 있는 것이고 요새 현재의 트렌드를 알고 있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것이 4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안을 이제 작성할 때에 논술 2교시에서 4교시까지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쓴다는 것보다도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쓴다기보다도 논술이니까 장수를 많이 채울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3교시 6번 같은 경우에 도시수법의 인증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식에 따라서 별첨을 쓰게 되면은 그저 한 2장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현장에 도시숲의 기능, 생활숲의 기능, 뭐 도시숲의 종류, 생활숲의 종류 이런 것들을 별도로 3번째 장에 써주게 되면 장수를 좀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간선임도 지선임도에서 시설 기준 이런 것도 성토, 구조물 설치, 소단 설치 이런 것을 써줘야 되는데 자신만의 현장감 있는 것도 그림을 그려 써주게 되면 채점관들이 점수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선임도 지선임도 시설 기준에서 구조물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의 설치. 구조물의 설치 이것은 뭐 토공은 어떻게 되고 종단 경사는 어떻게 되고 측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그 기본적인 것을 좀 써줘야 되는데 구조물의 종류 너무나 배수관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답안을 많이 작성하게 되면 점수를 따는데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시설 기준에 나온 구조물의 설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것을 정타를 키워드를 써줘야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의 생각일 뿐이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안을 구성을 했어. 나는 답안을 이거 이제 6문제 중에서 4문제 선택할 때 아는 것을 쓰는 게 낫지. 아는 것을 많이 쓸 수 있는 것보다는 생각은 틀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건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연연하지는 마시고요. 이번 시는 3교시의 문제의 분석과 그리고 답안 작성, 그리고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